네, 파워블로그 시간입니다. 5월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이 실감나는 한 달이었는데요. 6월에는 변동성이 좀 줄어들지 우리에게 가장 궁금한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점의 길계선 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해 주실 주제는 무엇인지요? 네, 그리스 증시와 그리스의 정당 선호도가 주제가 되겠는데요. 글로벌 증시는 이렇습니다. 항상 낙관적인 시각이 팽배해져 있을 때 오히려 시장에 급락이 많고 아주 비관적인 극단적인 시각이 있을 때는 오히려 시장은 그렇게 급락하지 않은 그런 추세가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찾아본 흐름에서 그리스 증시와 함께 그리스에 대한 정당 선호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씩 펼쳐가 볼 텐데요. 한 달 동안에 그리스 증시가 30%가량 폭락을 했더라고요. 주말 사이에 좀 반등세가 엿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월 28일자 저희 나라는 이제 석가탄신이었고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 휴장일이었는데 그리스 증시는 6.9%가 급등을 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30%가 빠졌지만 6%가 또다시 이제 급등했다는 얘기에는 반등의 어떤 그 가능성이 좀 나타났다는 얘기인데요. 전체적으로 스페인과 독일의 국채금리 스프레드가 한 511.94포인트까지 벌어지면서 그리스 문제가 약간 스페인과 유로존 쪽으로 조금 더 확산되는 분위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일자의 그리스 증시의 반등이 갖고 있는 의미가 조금은 이제 좀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일자 그리스 증시 차트를 제가 준비해 봤었는데 네. 그 내용을 보시면 개장 초부터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꾸준히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막판 종가 부분이 상당히 고점을 형성하면서 끝났기 때문에 월요일자의 그리스 증시의 반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은 좀 남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많이 빠진 데에 따른 매수세 정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의미를 찾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요? 일단은 그리스 문제는 그 긴축 재협상 카드를 나고 있는 그 시리자의 야당의 어떤 벼랑 끝 전술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리스에 대한 정당 선호도가 계속적으로 설문조사가 지금 이은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까지에는 전체적으로 시리자의 어떤 그 정당 선호도가 한 24.2%로 기존의 신민당의 지지율 23.6%를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그 정당 선호도가 엎치락뒤치락 되고 있지만 최근에 상당히 비율적으로 그 두 정당에 대한 비율이 전체적인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28일자 정당 선호도 차트가 한번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신민당이 26.5%를 그리게 됐고요. 시리자가 26%를 그리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23, 4%에 머물던 두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26%로 급등함과 동시에 신민당이 가까스로 시리자당을 이제 앞서게 되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벼랑 끝 전술로는 IMF라든지 ECB가 그리스의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리스 내부적으로 지금 누르모와 함께 돌고 있으면서 적어도 긴축에 대한 재협상이 그렇게 쉽지만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구제금융 자금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유로존에 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세를 따라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신민당에 대한 지지도가 최근에 높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기존 여당의 긴축을 계속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또 이에 대해서 그리스 증시가 화답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누가 집권당이 되던 많은 국민들은 유로존을 탈퇴하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85%가량이요. 그러면 이런 표심을 감안해 봤을 때 누가 집권당이 되던 함부로 유로존을 이탈하는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17일에 제2차 이제 그리스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만 잘 지나면은 변동성 확대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우리가 기대감을 갖게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국내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까? 물론 지금 선거 결과 하나만 가지고 모든 상황이 일단락되면서 완전히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스페인에 대한 그 방키아의 국유화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 문제가 그냥 어떤 쉽게 일단락되면서 뭐 어떤 선호되고 있는 어떤 그 그리스의 방향과 그리고 유로존의 어떤 정책적인 선택이 너무너무 쉽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바닥을 찾기 위한 과정 그리고
변동성은 유지되면서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이런 그 어떤 문제점들을 무마시키고 하는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것 또한 전체적으로는 그 결론적으로 보면은 무마시키기 위한 과정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은 걸고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시장 극복하기 위한 가장 큰 어떤 그 방책적인 방안은 22의 LTRO 3차에 대한 어떤 시행 가능성과 그리고 미국의 양적 완화 3탄이 충분히 이제 가시화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가능성이 지금 조금 낮긴 하지만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유로존의 계속적인 그 위축적인 모습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아직은 그 기대감을 갖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물론 6월 달에 당장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강력한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촉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가능성을 좀 점증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골드 가격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암시를 해주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최근까지의 시장이 폭락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대두되면서 달러와는 강세를 보였지만 오히려 골드 가격은 오히려 급락하는 추세가 보였었고 5월 초에 이러한 현상이 굉장히 짙다가 5월 중순에서 다시 말로 접어들면서 골드 가격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은 양적 완화밖에는 시장에 해답이 없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골드 가격에 대한 급락 이후의 반등 추세로에 접어들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은 시장에 대한 해결책은 분명하고 해결책을 과연 실시할지 않을지 그리고 그 전에 금융시장이 조금 더 추가적인 폭락 또는 변동성이 확대되게 된다면 양적 완화의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면 전혀 시장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장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는 충분한 어떤 골드 가격의 반등세로 네. 봐서는 분위기는 무르고 있고 있다. 따라서 너무 그 극단적인 비관적인 시각은 좀 자제하는 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금 가격의 강세 전망도 해주시는 분위기네요. 투자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판단도 있던데요. 물론 금에 대한 투자 접근은 장기적인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 당장 금에 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뭐 한 두세 달 후에 수익을 실현하겠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네. 장기적으로 보면 뭐 내년, 내후년 길게 봤을 때는 금 가격에 대한 급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외에 혹시 증시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관심 가질 종목, 업종으로 어떤 것 판단하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증시 반등이 좀 임박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네, 일단요. 물론 지금 뭐 스페인의 문제가 강력하게 또 위험으로 대두되고 있지는 하겠지만 종목을 접근하신다 그러면 낙폭과대주 중에서도 IT 종목 그리고 IT 종목 중에서 최근에 급락을 많이 했던 LG 디스플레이를 대안으로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상 LG 디스플레이가 3만 원에서 2만 원까지 급락하는 데는 애플의 그 패널 공급의 수율 불량으로 대규모 공급이 취소되면서 불거진 사례가 상당히 그 기본적인 이유인데 최근에 그 수율 불량을 해소하고 다시금 거래를 재개하고 있다는 뉴스가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최근에 2만 원까지 급락한 LG 디스플레이 가격은 충분히 한 20% 정도의 추가 반응을 기대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따지면 저가 매수의 낙폭과대 종목 그리고 대형주 그리고 업종별로는 IT 종목을 기대한다고 하면은 LG 디스플레이가 그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아마도 2012년도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경쟁 격화는 바로 6월 이후부터서 삼성과 애플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로부터서 촉발될 것이다. 따지면은 LG 디스플레이가 낙폭 과대로서의 메리트가 상당히 있지 않는가. 애플 수혜를 입을 전망이 6월 달부터 기대가 됩니다. LG 디스플레이 2만 원 초반에서의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네, 우리 투자증권 강남대로점의 길계산 부장께서 함께 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